가디건 입을 정도로 날씨 좋아가지고 벚꽃도 피니까 너무 좋네요. 누구인가? 전국 곳곳에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온라인에서 벚꽃 데이트 구인 글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돈을 주고 같이 벚꽃을 보러 갈 사람을 구한다는 건데 이런 구인 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김성수 변호사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벚꽃이 피면서 주말에 나들이 계획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벚꽃 데이트 구인 글이 등장을 해서 화제거든요. 자, 이게 어떤 아르바이트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 벚꽃 이제 굉장히 좀 만개를 하다 보니까 벚꽃을 보려고 많은 연인들이 뭐 여의도라든지 이런 곳을 찾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갈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뭐 나와 같이 가줄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아예 이렇게 근로 조건처럼 조건을 명시한 글이 등장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이 사이트가 있는데 블라인드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블라인드 여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일에 올라왔던 글이고 그 만 35세의 남성이다. 그리고 키 165, 몸무 60kg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이 글쓴이가 오는 6일에서 7일 중에 하루 서울 한강 및 여의도 일대에서 벚꽃 데이트할 여성을 구한다. 라고 글을 올렸고 예. 추후 생길 이성과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한 경험을 쌓고자 그 글을 올린 것이다. 신체 접촉은 일체 없다. 단 인파가 혼잡해서 이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손을 잠깐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예.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벚꽃 만개하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 4시간 동안 구경을 함께할 아르바이트생 구한다. 나이와 MBTI 같이 보내달라. 이렇게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조금 이슈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추후 생길 이성과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한 경험을 쌓고자 이렇게 구인글을 올린다. 이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자,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런 아르바이트 구인글이 올라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주고 데이트할 사람을 구하는 것,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 데이트가 만약에 뭐 이런 성적인 성매매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성매매는 이제 우리 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가 있겠지만 뭐 지금 신체가 일조에 뭐 접촉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계약으로 봐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내가 어떠한 뭐 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뭐 수고료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 조건을 수락해서 그 뭐 도와주는 일을 해주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뭐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뭐 불법으로 처벌한다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지금 글대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사인 간 계약인 거고, 네, 이 계약서 내용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구인 글을 보면 작성자가 법을 꽤 잘 아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 조건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글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분석이 이 작성자가 굉장히 좀 법을 많이 아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 이 글을 이제 좀 살펴보면 급여, 시급 2만 원으로 계산해서 8시간 근무, 일당 총 16만 원이다. 근로자 조건은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여성, 서울 및 수도권 거주. 라고 이렇게 이제 적시가 돼 있었고 예. 장난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특약사항을 추가를 해서 아, 예.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아르바이트생의 계좌로 계약금 5만 원 입금하고 잔금 11만 원은 계약 종료 후에 입금을 하겠다. 그리고 계약금 입금 이후에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민법 398조 그리고 동법 565조에 의거해서 배액 배상을 파기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일 23시 59분까지 입금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민법 그리고 또다시 민법을 이제 언급할 때 동법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 뭐 언제까지 파기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약 조건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법을 조금 가볍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간과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조계 분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자 이렇게 구체적인 조항을 근거로 계약서를 쓴다면 조금 전에는 이제 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는 성립한다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근로 관계로도 볼 수 있습니까? 예, 이게 근데 저도 글을 보면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인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던 게 네. 뭐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이 근로계약으로 지금 글을 작성한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분이 뭐 사업주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다가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작성의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이렇게 조금 혼재돼서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법을 또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고 네. 이게 근로계약이 아니냐 맞냐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있었지만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근로계약으로 보기보다는 일반의 이제 사적인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뭐 저희끼리도 지금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해주시면은 뭘 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계약인 거거든요. 그것처럼 일반적인 계약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구인 글이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게 어떤 범죄 우려 때문에 또 이제 주목을 받은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성범죄라든지 이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예, 사실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만남을 가진 다음에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뭐 강제추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범죄로 번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하시는 입장에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혹시나 다른 목적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이 지원 과정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내게 되면 이 인적사항이 노출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고 또 이 글을 게시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로 데이트할 사람을 이제 뭐 찾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 글을 올릴 때라든지 실제로 뭐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불법은 아니지만 서로 조심해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